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즈님, 제 친구 중에 음, 최근에 결혼한 친구가 음. 있는데, 결혼하고 호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헤이즈님 거주하시는 시드니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 뭐 아기 낳고 쭉 음, 이렇게 살면서 한국에 몇 번 온다고 음, 하던데, 음. 이제 헤이즈님이 호주에서 14년 동안 거주하셨고, 그리고 또 두 아이를 출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주 출산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영상을 틀었어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호주에서 나왔고요. 반대로 한국에서 출산을 안 해봐서 한국 시스템은 좀 잘 몰라요. 근데 호주에서 두 명을 출산했는데 약간 둘 다 스토리가 완전 다르거든요. 아, 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저희 둘째가 만 5살 음, 되니까 벌써 둘째 출산도 5년 전 네. 이야기인데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호주에서 출산하신 분들이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첫째는 이제 12살이니까 12년 전에 출산을 한 건데 음. 그때 되게 사실 무서웠거든요. 아, 이게 막 무섭죠. 네. 모르는 이제 나라에서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도 잘 모르고 하니까 호주에서 출산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같이 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이제 한국에서 두 아이 출산 경험이 음, 있기 음, 때문에 호주와 한국의 출산 시스템을 잘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한국의 출산 시스템 이야기를 많이 음, 들으셨을 때 음. 호주하고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나요? 맞아요. 근데 네, 우선은 호주는 메디케어라는 의료 그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메디케어 카드가 있으면 공공 퍼블릭 병원에서 내가 출산을 한다? 그러면 사실 다 무료예요. 입원 비용이라든지 음. 그런 게 아예 안 들어요? 저는 첫째는 정말 메디케어로 퍼블릭 병원에서 네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아무것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특히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32주에 조산을 하였고, 그 아, 아이가 2달 동안 ICU에 신생아 집중 케어에 2달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퍼블릭 메디케어 시스템으로 해서 저 사실 나올 때 정말 사인만 하고 나왔어요. 한국에서 응. ICU에 2달 있었으면 거의 응. 수천 맞아요. 나오는, 호주는 그런 메디케어 시스템이라는 거 덕분에 사실 돈을 내지 않고 퇴원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 첫째는 사실 이벤트가 아이고, 많았어요. 제가 28주에 양수가 터졌어요. 너무 아, 일찍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중인데 저녁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왈칵하는 게 느껴지는 음, 거예요. 그래서 딱 대학병원에 갔더니 야, 너 지금 이거 양수 터진 거라서 퇴원 못 시켜준다는 거야, 갑자기. 나 아무런 음, 준비 없이 강의하다가 음, 갔는데.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이 됐고, 남편한테 가서 필요한 거 갖고 오라고. 음, 하고, 그리고서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간호사가, 너가 지금 내일 당장 아기를 낳더라도 지금 너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그 정도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28주에 아기 낳는 게. 너무 네. 양수가 많이 다 나와서 양수가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음, 얼마나 무서워요. 어, 그 병실에 그리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 남편이. 아, 진짜 고위험군 환자로 분리가 되면서 1인실을 또 배정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메디케어나 위험하지 않으면 1인실 배정이 안 해주는데 전 고위험군 환자이기 때문에 1인실 배정을 해줬고 양수가 샜기 때문에 양수가 오염돼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 외부로 나가지 말고 병실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병실에 갇혀 있었고요. 한 달을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한 했었어요. 달. 그때는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으라 그랬거든요, 정말. 저희끼리 말로 눕눕이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정말 화장실 갈 때만 딱 가고. 약간 그렇게 한 달을 보냈는데, 심장 박동 체크하고, 막, 계속 간호사들이 계속 와서, 나는 환자는 아닌데, 계속 뭔가 계속 체크를 하는 그거야. 사실 그때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당연히 기분? 건강 상태가 괜찮은 거는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거 음, 체크하면서 계속 보는데, 네. 오늘 기분이 어때? 너 기분은 괜찮아? 이걸 계속 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누워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울증 상담? 그런 거 어, 해주는 단체도 되게 많이 와서 너가 좀 기분이 이상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면 언제든 말을 해라. 제가 도움을 주겠다. 정신 건강을 음. 되게 신경을 써주네요. 제가 사실 너무 생소했고 나중에 제가 드는 생각이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괜찮은데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약간 우울해야 되나? 아, 약간 아, 약간 이런 아, 생각이 들 아, 정도로 사실 근데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사실 그때로. 그러니까 무서운 부분은 있었지만 저는 그냥 아기가 당연히 괜찮을 거라는 되게 믿음 때문에 사실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한 달 동안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제 막 진통이 오면서 갑자기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럼 제왕절개로 맞아요. 수술하신 거죠? 왜냐면 또 아기가 그쵸? 폐가였어요. 가루로 누워 있었어요. 그게 돌아야 아, 되는데 돌기 전에 네, 이미 양수가 빠져서 돌릴 수가 네.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사실. 나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갑자기 음. 그러더니 팔이 나와 있다는 거야. 팔이 나오는 게 막 봉인되는 거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아기는 이제 양수 없이 너무 오래 있어서 사실 이제 음, 폐가 자라지 못했고 갈비뼈가 한쪽에 이렇게 눌려 음,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ICU에 결국 2달을 채워서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퇴원을 하고 매일 이제 병원으로 제가 왔다 갔다를 했었죠. 왔다 갔다 아, 계속 하면서 캥거루 케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 인큐베이터 아기를 꺼내서 이제 제가 엄마 품에. 엄마 품에 계속 안게 네.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게 신기하게 안고 있고 심장 소리 이렇게 듣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 네.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 정말 모유가 막 나와요. 되게 신기할 어, 정도로. 약간 그 호르몬적인 맞아. 그런 걸로.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건 거기 딱 캥거루 케어하기 전에 그 옷을 갈아입거든요. 옷을 네. 갈아입는 순간 벌써 막 나와요. 모유가 나와. 오, 너무 신기했어. 네. 마지막에 퇴원하기 전날도 그 병원 네. ICU 옆에 작은 이제 침대방이 있었어요. 얘가 잘 네. 자가호흡도 할 수 있고 다 이제 괜찮아지긴 했지만 너네가 잘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루 같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기 침대를 네. 주고 걔랑 네. 거기서 그 병원에서 자고 가야 되는 거야. 24시간 동안 어떻게 애를 돌보는지 해보라 테스트하는. 이거지. 목욕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한국도 가르쳐 오, 네. 주나요? 아니요, 그 한국은 산후조리원에서 가르쳐줘요. 여기는 병원에서. 근데 오, 목욕하는 네. 방법이나 기저귀 네. 같은 것도 직접 해보고 그걸 다 간호사가 체크해요. 그 통과가 돼야지만 나갈 수 있나요? 아, 통과가 되고 그 다음날 퇴원하기로 했어. 그러면 네. 다음날 저희가 차를 갖고 오잖아요. 그 차까지 아기를 데리고 와요. 그 아, 아기 침대에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차를 거기에 갖고 오라고 해요. 카시트 흔들어서 잘 돼 있는지 확인까지 했었어요. 호주는 그 출산 그 응. 비용이 전부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어, 그러면은 응, 그냥 딱 기본만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아, 그냥 응, 기본만 해주니까 그 응, 메디케어를 이용하면은 무료겠지 응. 했는데 한국보다 더 엄청 맞아요. 꼼꼼하게. 첫째는 아마 더 이제 좀 고위험군 아기였다, 더 케어가 됐었던 거고, 네. 퇴원해서도 더 놀랬던 거는 한 일주일인가 전화가 계속 와요, 간호사들이. 우유가 잘 나오는지, 아기가 모유 어, 수유를 잘 해서 잘 우유를 먹고 있는지, 하루 몇 네. 미리 몇 번을 먹었고, 네. 기저귀는 몇 번을 갈았고, 막 전화를 체크를 해. 네. 그래서는 한 1, 2주 있다가 간호사 2명이 왔었어요, 집에. 그 아기 저울 있잖아요. 그 큰 저울을 들고 왔어. 네. 1, 2주 동안 얘가 건강하게 잘 컸는지 안 컸는지 확인하려고 그 저울도 가져오고 근데 그랬던 만약에 건데, 거기서 통과가 안 되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유를 잘 못 먹는다던가 뭔가 그런 이슈가 네.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뭐 다시 네. 병원에 오라고 한다던가 간호사가 또 온다던가 어, 그런 식으로 있었겠죠. 그러면서 더 어머. 놀라웠던 거는 아기 네. 침대까지 위치를 확인하고 갔어요. 아, 같이 자면은 애기 위험하니까. 맞아요. 그 온도. 왜냐면 저는 아이가 6월 출생인데 그게 호주 겨울이에요. 약간 네.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방 네. 온도, 습도 어떤지 체크하고, 야, 온도가 어떤 것 같아, 습도가 어떤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방에 햇빛이 잘 드는지. 거의 시어머님. 진짜. 그러면은 그 호주는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어. 너무 가고 아, 싶어요. 첫째는 제왕절개 했기 때문에 한 4박 5일 만에 퇴원을 했고, 네. 둘째는 자연분만을 했어요. 둘째는 한 1박 2일 만에 바로 퇴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기를 낳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는 그런 산후조리에 응, 시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응, 응, 응. 그러면은 호주에서는 그런 시간을 그냥 가족과 함께 집에서 가족의 알아서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냥 이제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오셔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거죠. 저도 두 아이 둘 다 제왕절개였는데 음, 둘 다 4박 5일 병원에 입원하고 음,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가서 2주 있고 음. 그게 보통의 맞아요. 코스고 산후조리원 뭐 3주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음, 산후조리원도 형태가 다양해서 뭐 음, 밖에 뭐 방, 거실 뭐 그런 아주 프리미엄 산후조리원도 있고 첫째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음, 한국은 좀 산후조리원이 음. 보편화됐어요.
분유 수유 할 건지 모유 수유 할 건지 제가 6년 전에 아기를 낳는데 그때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모유 수유 할 거예요? 분유 수유 할 거예요? 해서 저는 분유 수유 하겠다. 저는 너무 이미 배달 음식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피부 소양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먹었어야 돼가지고 그런 김에 그냥 분유 수유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조리원에서 단유 마사지를 받고 나왔거든요. 집에 가서 젖이 계속 나오면 불편하니까 완전 문화가 조금 이제는 산모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그런 문화로 그때 호주는 조금 더 모유수유를 엄청 강조하는 문화 같네요. 모유 수유는 당연한 것처럼. 아, 그러니까 분유는 정말 모유가 안 나와. 그럴 때 약간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이유였고, 둘째는 이제 오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는 체크업하러 가고, 저는 병실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기도 병실에 올라와요. 그러면 밤에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나랑 아기랑. 그럼 나는 아직 아프잖아. 그냥 옆에 놔둬요, 아기를. 아기가 울어. 그래서 이제 먹여야 돼. 그러면은 이제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간호사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이제 배고파서 오는지 체크를 하고 나 배고픈 것 같아. 빨리 저 우유 줘.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딱 모유 수유. 분유는 어쩔 수 없는 차선택이고 모유는 되게 당연한 거. 특히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제가 조산을 했잖아요. 그럼 걔는 이제 호흡도 안 되고 호흡 안 되니까 막 뭐 호수 엄청 많이 들어갔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번역에 간호사가 오더니 주사기를 하나 줬어요. 바늘이 없는 거 남편한테 주더니 너네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 주사기로 최대한 초율을 한번 짜봐. 약간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이거를 막 짜면서 남편이 정말 주사기로 한 방울 한 방울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빨아서 넘기지 못하니까 호스텔에서 그걸 주겠다고. 저희 생각에는 얘를 빨리빨리 정상화 이제 빨리 키워가지고 하려면 분유나 고영양분의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모유만 갖고 오려는 거야. 특수분유라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더 이제 다른 걸 먹여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모유가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모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ICU에 매일매일 가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마다 유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갖다 줬어요. 그걸 한 2달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기가 그냥 먹었다면 사실 그냥 몰랐을 텐데 이걸 제가 유축을 해서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축하면 젖병에 우유가 나오잖아. 그 색깔이나 그 질감? 이게 바뀌는 게 점점 보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한 며칠 사이의 초유는 우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끈끈한 약간 점성이 맞아요. 되게 점성이 있고 되게 샛노랗고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샛노랗다가 한 2달 하니까 이게 점점 색이 흐려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하얀 우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흰 우유가 아니라 약간 바나나 우유 머리끼리, 약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네.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결국은 아이가 2달 동안 ICU에 있었는데 다른 거 안 먹이고 사실 뭐 더 이렇게 크게 하는 뭐 그런 고영양분을 안 먹이고 정말 초유로만 먹여서 애가 컸거든요. 그리고 정말 태어나고도 모유수유만 했었고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 2달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였는데 그 생후 6개월일 때 보통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 6개월을 따라잡았어요. 어머, 근데 분유 먹지 않고 정말 모유 수유만 했는데도 그렇게 됐어. 소유가 좋다는 거는 사실 그쵸. 너무 많은 특히 연구 초유가 논문들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초유가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아기가 초유를 먹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컸기 때문에 정말 초유가 진짜 나는 약간 맹신하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초유는 진짜 지금도 컸지만 꼭 구입해서 약간 먹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인지 뭐 제가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희 아이들은 정말 감기 잘 안 걸려요. 특히 그러면 초유는 5살쯤 되잖아요. 항생제 먹으러 병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생제 처방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좀 아파. 여기 좀 열 나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약 먹을까? 그럼 딱 그거 먹으면 정말 그 다음날 멀쩡해, 애가. 엄청 면역력이 엄청 그러니까 되게 여기도 어린이집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그러면 되게 감기 많이 걸리거든요. 다른 걸 뭐 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초유 하나는 열심히 먹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감기는 걸리지 않고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럼 저도 초유 제품 하나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가족들 먹이고 싶은데요.
이게 항상 내가 볼 때마다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초유는 내가 봤듯이 되게 찐 노란색이잖아. 근데 시중에서 파는 초유 파우더나 이런 걸 사려고 보면 되게 허연 우유 파우더 색깔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럼 손은 좀 다른가? 손가락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되게 의구심이 사실 되게 많아서 그걸 되게 엄청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왜냐면 제가 초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좋은 초유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찾아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찐 초유가 정말 그 진한 노란색의 그거를 찾게 되긴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 초유를 지금 한 4, 5년? 때 먹이고 있어요. 되게 오래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은 탈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유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 초유가 왜 좋은지, 그리고 먹을 주의사항도 있어요. 그런 주의사항도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조금 더 몸에 흡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또 고를 때 이제 어떻게 보고서는 골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